네, 이번에는 전다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떤 보가 있다고 하고,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 3D로 있다고 하면 특정 임의의 점에서 이제 얘를 때 갖고 와서 이제 요 폭이 어떤 폭이 이제 1이라고 보고, 그죠? 여기가 1입니다. 단위 폭이라고 하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정한 대로 하면 이제 2차원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먼저 저희가 이렇게 축방향 응력을 이제 QX라고 하고, 좌표축을 이쪽 방향이 X,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 이제 축 응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가 X니까 시그마 Y가 되겠죠. 발생할 수 있는 응력들이.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전다 능력 Q, V, X라고 할게요. 여기가 VX, 그죠? 여기가 왜 Y축인데 VX가 되냐? 그러면 저희는 가정을 여기, 그쵸? 이 X축의 수직인 면을 이제 X면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X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응력, 그래서 V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Y축이 요 수직 방향이죠. Y축의 수직인 면 해서 얘를 이제 Y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 방향을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VY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물체 내에서 이제 어떤 임의의 좌표계를 설정을 해놓고, 그죠? 이 어떤 단위 폭을 가진 어떤 직립면체에 이제 응력 상태, 응력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가정한 방향들이 반대라고 해도 어차피 지금 저희는 이거 지금 가정된 방향을 가지고 이제 평형 조건식을 써서 이게 평형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방향들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섞이면 헷갈리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 X방향에 작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fx는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현재 X방향으로는 이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X 있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있죠. 이 물체 마이너스 X 되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VY 있죠. 근데 또 윗방향으로 마이너스 VY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 성립하고, 사실 FY도
이거 계산 안 해도 되는데 x 있고 마이너스 아랫방향, 이게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아니죠, y가 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추궁력이 위로 y가 있고 아래에도 있죠, 마이너스 y는 0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동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뭐죠? 모멘트 평형이죠. 모멘트 평형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사실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힘의 평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응력이니까, 그죠? 응력은 면적당 힘이죠, 그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사실 면적을 곱해야 힘이 나오는데, 사실 요 식을 제대로 썼다라고 하면 시그마 x의 요 기준으로, 그죠? 곱하기 예를 들어 여기가 dy라고 하고, 그죠? 임의의 어떤 여기서 임의 물체에서 단위폭을 가진 어떤 미소, 그죠? 미소 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걸 떼는 거니까 dx가 되니까 얘는 dy가 되고 곱하기 깊이가 1이죠. 아까 단위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사실 똑같이 다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고, 사실 얘 vy도 한번 써보면 얘는 힘 단위로 표현하려면 y의, 그죠? dx에 곱하기 1이 되겠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윗면, 그죠? 얘가 옆면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똑같이 있으니까 다 약분이 돼서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분이 돼서 성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모멘트 평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vx랑 vx, 그죠? 지금 다른 시그마 x나 시그마 y는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힘이랑 곱하기 거리로 정의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향 이렇게 있고 여기가 f 거리가 l이다. 그러면 모멘트는 fl, 그죠? 기준점을 여기로 하면 똑같이 여기도 뭐 x 해볼까요? 이게 우력이면 이게 커플로 작용하면 뭐 기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요 방향을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죠?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fx, 그죠? 플러스 f의 x 플러스 l이 모멘트죠, 요 기준점에서의. 그러면 결국 fx 플러스 fl에서 없어지고 f 똑같죠, 그죠? 이렇게 사실 커플링으로 우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면 기준점에 상관없이 모멘트는 동일하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우고, 모멘트는 힘 거리인데 현재 지금 응력 상태에서 지금 시그마 x랑 시그마 y는 얘네들은 이렇게 평행하게 그냥 작용을 해버리니까 사실 모멘트가 없어요, 그죠? 거리가 없으니까 얘가 다 지금 0이죠, 상태가. 그러면 현재 모멘트를 유발하는 건 지금 vx와 vy에 대한 거죠. 이게 양옆면, 옆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 그리고 얘가 윗면 아랫면, 그죠? 보라색으로 된, 안 헷갈리게 vy, 그죠?
얘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가정돼 있죠. 그럼 얘네들은 요 힘은 크기는 같고 지금 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죠? 이 지금 얘가 VU, VX인데 그래서 힘이죠. 힘이니까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좀 깨끗하게 적어보면, 이제 다시, 그죠? 문제 없죠? 모멘트 평형. 사실 지금 이거를 모멘트 평형을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해도 계산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커플로 된 힘들이 보이니까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요 점 기준으로 해서 뭐 요 기준 곱하기 거리 해도 다 돼요. 얘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그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면, A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시그마 Y도 거리가 있으니까 다, 여기가 만약 거리가 뭐 X다 그러면 시그마 Y에 뭐 요 면적해서 힘으로 표현한 다음에 곱하기 X 하면 모멘트 되는데, 반대편에 같은 거리만큼 같은 힘이 또 있죠. 그래서 사실 모멘트 평형에서 지금 시그마 Y랑 시그마 X는 다 사라져요. 그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죠? 근데 얘 기준으로 하면 이 전다 능력들은 거리가 달라요. 그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다 능력에 대한 모멘트 평형 조건식은 쓰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력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Vx에 대한 거, 지금 길이는 보면 여기 dx죠. 그죠? 그리고 요 힘은, 응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곱하기, 그죠? dy의 단위폭 1, 이게 힘입니다. 힘.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Vx에 대한 모멘트는 Vx 곱하기 dy 곱하기 1 곱하기 dx가 되고, 그죠? 하나 됐죠? 이 남은 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됐고, 여기가 dy죠. 여기 힘이 vy 곱하기 dx 곱하기 1이 되죠. 그렇죠? 여기는 커플로 같습니다. 양쪽은. 그럼 모멘트는 vy 곱하기 dx 곱하기 d1도 이제 표현상 단위폭 dy가 되죠. 그쵸?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평형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지금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 얘네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한쪽으로 쓰려고 했으면 하나가 플러스, 앞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거 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우력으로 모멘트를 발생시키니까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 하면 이제 이 꼴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문제 없죠, 이것도. 그러면 지금 dx가 사라지고 dy가 사라지죠. 1도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vx는 vy, 이런 식 어떤 이꼴 v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하면은 임의의 면에서 서로 직교하는 면에 작용하는, 이게 지금 직교하는 면에 작용한다는 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면이랑 아까 요 면이랑
다시 색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면 X면이었죠. 이면 Y면이었죠. 물론 이면을 Y면으로도 할 수 있고, 이면과 이면은 예를 들어 힘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는 동일. 크기 동일. 그쵸? 문제 없죠? 이 위의 면에서 서로 직교하는 면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 V는 항상 동일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다시 중요한 건데 글씨가 지금 너무 엉망이라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뭐 이 방향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 바꿔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고 위로 작용하고, 그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요거를 만약에 지금 유도할 때 이 방향을 반대로 해서 처음에 VY를 똑같이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계산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타내는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유도해 보시면 이꼴 하면 하나가 똑같이 방향을 똑같이 해놨으면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 여기를 수직전단, 노란색으로 다시 여기가 수직전단, 반대로 수직전단, 이거 보면 뭐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수가 있고, 그쵸? 이거는 전단력의 부호는 이제 변형 형상이다라고 그 부호, 부재력의 부호 관련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죠? 이게 플러스였죠? 마이너스였죠? 그럼 응력 상태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반대로 작용하는 상황,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수직 전단이 이렇다, 수평 전단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죠?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수평 전단은 마이너스, 반시계. 오른쪽 케이스는 이게 반시계, 그죠? 수직 전단이 반시계, 수평 전단이 시계. 방향이 다르죠. 즉 플러스, 아까 내린 결론에서 수평 전단과, 말이 북한 사람 같네요. 수평 전단과 수직 전단은 크기는 동일, 방향은 반대. 그쵸?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직교하는 면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그죠? 전단 능력 크기는 항상 동일하고, 그쵸? 수직 전단과 수평 전단은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다. 네. 오늘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임의다면 이렇게 표현 딱 쓸 수 있으면, 만약에 전단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평 전단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 녀석들의 크기는 다 동일. 그죠? 얘를 전달 능력을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동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문제 없죠? 그죠?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한 x면이 어떻게 되고 y면이 이렇게 가정한 사항들을 기억을 했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정을 만약 여기가 뭐 x면 뭐 윗면으로 하겠습니다. 윗면 y면 해서 아니 아랫면이 했죠. 아랫면 아까 가정한 것도 아랫면이니까 만약에 뭐 여기라고 y면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직교하는 면인데 세타만큼 x면에 이 세타만큼 돌아간 이제 임의의 단면에 대해서 그죠? 그럼 뭐 이렇게 응력이 작용할 추궁력이 작용하고 이렇게 전달 능력 작용하겠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작용하겠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작용하고 뭐 이렇게 작용하고 뭐 이렇게 작용할 텐데 그죠? 이거를 유도하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냐? 이제 모어 서클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달 능력에 대해서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이걸 확실히 기억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모어 서클로 넘어갈 이제 연결되는 거를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더 길어지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전달 능력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걸로 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